3, 4등급에 계속 머무르는 친구들은 재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확히 이 루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였더라고요. 이거 어디선가 한번 봤던 이미지죠? 네, 제가 한창 메가스터디 질의응답 마스터로 활동을 할 때 쓴 QCC인데 운 좋게 조회수도 10만 넘게 나오고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학 성적이 그대로인 학생 A, 대다수의 학생 A랑 정말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역전을 해내는 소수의 학생 B의 사고 과정을 나타낸 그런 도식인데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우선 A 학생, 대다수의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고 어떤 식으로 오답을 하냐를 봤을 때 일단 문제 딱 봤을 때 어때요?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너무 쉬워 보이면 그냥 쉽게 해결을 할 거고 또는 너무 어려워 보이면 포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좀 이것저것 해봐야 알 것 같은데 풀어봐야 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저것 해보다가 우연히 답이 나오면 이제 해결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모르겠을 땐 그냥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포기를 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볼 거잖아요. 그러면 오답을 어떻게 하냐? 일단은 해설을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풀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보통은 이해됐으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하고 넘어가거나 또는 풀이가 이렇게 되니까 밑에 적어두고 넘어가야지 한 다음에 문제 아래에다가 풀이를 똑같이 따라 쓰고 그러고 넘어가요.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그래도 이 정도면 공부 많이 했지 힘들다 이러고 그냥 공부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남는 건 뭐예요? 공부했다는 느낌, 그래도 시간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뭔가 열심히 했네 그런 느낌이랑 그래도 문제를 보고 해설을 밑에 써놨으니까 그런 문제풀이에 대한 잔상은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쭉 하고 나서 다시 봤을 때 그 전에 풀었던 문제들은 어때요? 기억만으로 잘 풀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그 문제들은 사실 이미 전에 다 풀었던 거니까 기억으로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공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새로운 모의고사를 보거나 수능 시험처럼 처음 보는 문제들을 봤을 때는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실전에 약한 스타일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작 본인 실력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게 성적이 그대로인 대다수의 학생 A가 공부를 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역전을 하는 소수의 학생 B 그들은 과연 어떻게 문제를 보고 어떻게 오답을 하는지를 봐볼게요. 일단 이 친구들도 똑같아요. 사전 문제를 봤을 때 당연히 엄청 쉬워 보이거나 또는 너무 어려워 보이거나 또는 일단 해봐야 알 것 같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요거는 일단 똑같이 그냥 해결을 잘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이제 차이가 시작이 돼요. 이 B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수 없는 이유를 문제 밑에다가 표시를 해둬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데 이러이런 조건은 나는 아직 해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라고 옆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정확히 막힌 부분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일단 풀어봐야 알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정확히 어떤 문제고 어떤 조건이 들어있는지를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나열을 해두고 평소에 정리해둔 조건, 행동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보고 이렇게 행동하자 이렇게 정리해둔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 그때 이제 잘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오답을 하냐 초반에는 똑같아요. 일단 해설을 보고 또는 해설 강의를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확인을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몰라서 틀렸는지를 정말 솔직하게 복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말 제대로 과정을 밟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소한 포인트 하나를 놓쳤구나 이런 발상 하나를 놓쳤구나 라는 거를 정말 솔직하게 생각을 하고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문제를 풀 수 없는 이유를 표시를 해뒀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밟아 나갔는지를 미리 다 정리를 해뒀으니까 잘 복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친구들은 뭐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나 많이 틀린 거지? 그 이유도 한번 더 고민을 해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내면서 평가원은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런 평가원이 요구하는 능력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이 내 걸로 체화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B한테 남는 건 뭐예요? 그냥 공부했다는 잔상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한 거죠. 왜 진짜 공부를 한 거예요?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았고 그거를 해결을 해내서 앞으로는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해야 할 행동들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이 올라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진짜로 실력이 올라가게 돼서 진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공부하면 실력도 오르고 점수도 오르겠구나 하는 자신감과 확신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어때요? 새로운 모의고사 문제들 또는 뭐 수능 문제들을 봤을 때도 마치 전에 풀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조건을 이렇게 변형했구나 이런 것까지 다 보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평범한 대다수의 학생 A와 역전하는 학생 B의 사고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역전하는 학생 B가 되고 싶다면 이 B의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통은 이런 공부법 영상들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깨달음은 얻는데 정작 다음날 되면 어때요? 수학책 펼치면은 어제랑 똑같아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B가 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 내내 의식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이 의식적인 훈련이라는 거죠. 이 영상만큼은 꼭 저장해두고 매일 수학 공부를 할 때 반복해서 보면서 과연 오늘 나는 B가 되기 위해서 의식을 했는지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이 많았는지를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